어느 날 새벽 사람들이 아직 눈을 뜨기 전 영국 런던의 회색빛 벽 한켠에 갑자기 나타난 그림 하나. 한 손을 뻗은 소녀가 바람에 날아가는 빨간 풍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어떤 서명도 없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뱅크시 작품이야. 똑똑할 교양? 뱅크시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를 스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이름은 전 세계인에게 그래피티를 예술로 승격시킨 전설적인 인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진짜 얼굴과 본명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정체를 감춘 채 세상을 흔드는 예술가. 그가 바로 뱅크시인데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름도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뱅크시라는 이름에 대해 명확한 공식 설명은 없지만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은 있습니다. 뱅크시는 1990년대 후반 영국 브리스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피티 크루가 많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뱅크시 역시 90년대에 활동하던 드라이 브리지 크루라는 그래피티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그는 이 시절부터 뱅크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멋진 태그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름이 엉망이라 어릴 때 별명 뱅크시가 되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이 뱅크스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죠. 또 다른 설은 뱅크라는 이 단어가 금융, 체제를 뜻하기 때문에 풍자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그 이름은 이제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CCTV가 많은 시대에 어떻게 아직까지 정체를 들키지 않는 걸까요? 사실 요즘 세상에 얼굴 한번 안 들키고 세계적인 활동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뱅크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가 아직까지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꽤나 흥미롭습니다. 뱅크시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게릴라 아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대부분의 작품을 밤이나 새벽 단 몇 시간 만에 몰래 완성하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현장을 지키는 동료들이 경계를 서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후드나 가면, 작업복 등을 입고 등장하죠. 또한 뱅크시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이메일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전화를 할 때에도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거리 예술가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체가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비로운 매력이 사라지고 작품의 힘도 반감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그가 정체를 숨기는 건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할 건 그의 작품 대부분 법적으로는 불법 낙서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들키는 순간 그는 벌금 또는 기소,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를 돕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정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추리전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로빈 거닝엄입니다. 그는 뱅크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예술가이며 뱅크시와 동선이 거의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브리스톨의 한 사립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한 기록이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그래피티 아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2008년에는 데일리 메일의 기자들이 그의 고등학교 사진을 입수하여 뱅크시의 정체를 포착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로빈의 과거 사진에서 젊은 시절 뱅크시 스타일의 그래피티를 그렸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2016년 런던 퀸메리 대학 연구진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뱅크시가 작품을 남긴 지역과 로빈 거닝엄이 살았던 곳의 삶의 궤적이 거의 겹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동창과 지인들 또한 그가 뱅크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 뱅크시는 단 한 번도 이 의혹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매시브 어택의 리더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 로버트 델 나자입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브리스톨에서 그래피티 아트 활동을 해왔고 뱅크시보다 먼저 활동했던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는 2016년 크레이그 윌리엄스라는 기자가 뱅크시의 작품이 등장한 날짜와 장소를 분석한 결과
매시브 어택의 투어 일정과 뱅크시 작품 등장 시기, 장소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는 보도를 통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시브 어택이 공연을 하면 그 지역에서 뱅크시의 작품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델 나자는 뱅크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으나 매시브 어택의 공연과 뱅크시 작품이 등장한 시기가 너무 일치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으며 뱅크시는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로버트는 그 일원이다라는 뱅크시 집단설도 생겼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전설적인 가상밴드 고릴라즈의 공동 창작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제이미 휴렛입니다. 그는 2018년 뱅크시가 런던에서 디스마랜드라는 풍자적인 디즈니랜드 패러디 전시회를 열고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전시 스타일이 고릴라즈 프로젝트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이미 휴렛은 평소에도 고릴라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 뱅크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뱅크시 집단설과는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영국의 유명 어린이 미술 프로그램 아트 어택의 진행자 닐 뷰캐넌입니다. 그는 2020년 한 트위터 사용자가 닐 뷰캐넌이 뱅크시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닐 뷰캐넌이 대규모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능숙했고 뱅크시의 스타일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뱅크시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닐 뷰캐넌은 이를 곧바로 부정했고 이는 단순한 음모론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뱅크시의 얼굴도 본명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을 압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질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음 작품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